자, 지금부터는 법률주의 위반되는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관리라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이나 위미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가 다투어졌습니다. 자, 약국 관리라고 한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법 규정은 보다 명확하게 일반 시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약국 내에 있는 물품 관리인지 아니면 약사가 입고 있는 뭐 가운이라든지 등등 이런 관리인지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밑에 보시면 포괄적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의미다 보니 그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미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나 세모 치거나 한 것은 항상 색깔 표시를 해서 도표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나중에 요약 정리할 때 좋아요. 막판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던 교재를 다 버리고 막판에 뭐 요약서를 따로 사서 구입을 해서 본다든지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던 교재를 갖고 막판에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막판에서는 추가되는 뭐 최신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첨부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보던 교재를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책을 사서 보게 되면 활자 폰트도 다르고요. 내가 보던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판례를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먹어요. 그래서 막판에 시험 한두 달 남겨두고 교재를 바꾸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추가해서 볼 것은 최신 판례라든지 최신 기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3번을 가보시면 여기도 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라고 했는데, 관리하는 기업체에서 관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어?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 투자금을 받아야 뭐 관리를 인지, 아니면 그 고용 인원수가 몇 명인 것을 관리라고 하는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이 결여된 것은 당연히 이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임법 한계도 일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라는 말 나오면 죄형법정지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되는 판례는 뒤따라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의약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요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요 광고입니다. 광고. 의료 광고할 때 광고 동그라미 칠게요. 요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하위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요 광고에 관한 부분이 의료 광고에 관한 범위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범위인지 금지가 되는 범위인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판례가 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마지막에도 이렇게 모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광고 색깔 칠할게요.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기출된 판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규정해 놨습니까? 정관입니다. 정관. 정관에 규임한 것은 형식적 의미 법률이 아니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죠. 정관이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외피만 설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정관 색깔 칠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그랬죠. 정관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국민 또는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정관 색깔 칠할게요. 자, 그 다음도
자, 노동조합법의 구성요건을, 즉 구성요건은 법조문이라고 했습니다. 법조문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껍데기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점점점 한 부분이 모두 다 단체협약에 백지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포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주의 위반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밑에도요. 형벌만을 규정해 놓고, 자, 구성요건의 설정은, 즉 구성요건의 내용입니다. 그 구성요건의 내용은 모두 다 백지임하고 있다는 말은 껍데기만 설정해 놓고 알맹이만 쏙 빼놓고 모두 다 백지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설정을 백지임하고 있는 부분,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법률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의료법에 보면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만 한다 이랬어요. 몇 명이란 말 없습니다.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만 한다고 법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밑에 하위법, 시행령 나와 있죠? 시행령에다가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법에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만 한다고 했지, 수가 어떻게 되고 자격이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전혀 이 모법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고 하위법에다가 위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위법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위법은 여기 시행령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시행령은 모법에 적어놓지도 않은 숫자를 지 멋대로 200명까지는 어떻게 하되, 또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되 라고 숫자를 시행령이 막 적어놓고 있는 거야. 모법에서는 일절 그런 말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행령이 막 적고 있는 거지. 이것은 모법의 범위를 초과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명까지는 몇 명을 두고 200명을 초과해서는 몇 명을 둔다는 말은 여기 수와 자격에 대해서 시행령이 지 멋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것은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지.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을 자식놈이 지 멋대로 막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을 네 멋대로 막 적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확장하였으므로, 또는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위반이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분명히 엄마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한데 시행령이란 놈이 수 자격을 지 멋대로 정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신설 확장이기 때문에 위반이다는 것 꼭 좀 알아두시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공공의 안정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 대상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한 것이 과연 죄형법정주의 위반일까라는 얘기인데, 자, 모법에서 여기 나와 있지, 똑같은 글씨 여기 나와 있죠.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 공공의 안녕 질서가 뭔지, 미풍양속이 뭔지 대충이나마 엄마가 적어주고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적어놓고 엄마가 아이에게 쪽지만 전해주고, 야, 마트 가서 공공의 안녕 질서에 해당되는 거, 미풍양속을 해치는 거 네가 다 사가지고 와봐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수험생인 여러분도 대부분 다 성인일 텐데 공공의 안녕 질서가 어떤 것이고 미풍양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사례 들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하면 법률주의 위반인 거지. 즉 포괄 임의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거지. 이 말 자체가 동그라미를 친 이 글씨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너무 아리까리해. 시험 여러 번 나왔으면 별표 3개짜리잖아. 그 다음 더 볼게요.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 변경 행위에 관련된 처벌 규정인 구건축법 조항인데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에 관하여 여기 동그라미 쳐봐요. 자, 구건축법 제48조는 이를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해놓고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 여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하위법이 위임하고 있는데 뭐 알맹이를 조금이라도 적어놓고 위임을 해야지. 건축물 용도 변경 행위 이 한 단어만 적어놓고 몽땅 야 니네가 정해봐라. 니네 전문가지? 이 용도 변경 행위가 어떤 것인지 야 우린 모르니까 니네가 다 적어봐라 해오면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설정해놓고 알맹이 빠진 채 니네가 다 알맹이까지 다 하라고 하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밑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이임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나오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모두 다 백지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률주의 위반이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법률의 위임도 없이 친절하게 써줬네요. 법률의 위임 없이 해줬다고. 그쵸? 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위임하면 돼야 안 돼요? 위임도 없이 위임을 받아서 했으면 모를까? 위임도 없이 했다며. 그럼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겠죠. 뭐 아무것도 아닌 지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위임 없이 이렇게 이런 사항을 정한 조례는 위임 있으면 모를까? 위임도 없이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다음 판례. 자, 이건 뭐냐면 근로기준법 30조인데요. 아주 유명한 조문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각주 나와 있죠. 금품청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돼요. 즉 사망은 그렇다 사망은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퇴직했다고 칠게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즉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사용자는 2주 내에 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또? 그 있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일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라서 이거 지급하지 않지. 그러면 이 근로자가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측에. 신고하면 그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인데요. 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회사가 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합의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14일이 아닌 뭐 한 달, 2달, 3달 뭐 등등 연장해서 줄 수 있어요.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분명 방금 읽었죠. 자, 30주 단서에서는 그 연장 합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 합의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만 했지 언제까지 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연장이란 말은 3개월 후에 줄 수 있고 6개월 후에 줄 수 있고 1년 후에 줄 수 있고 이런 말이죠. 언제까지 줘야 한단 말이 없죠. 기간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 위임을 받은 이 시행령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단서에 따른 연장을 3개월 이내로 못 박아버려요.
3개월 이내로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모법에서 분명히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3개월 내에는 줘야 한다 이런 말이야.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개월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분명히 모법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1년 후에도 줄 수 있다니까. 연장만 되면, 합의만 되면. 근데 네가 뭐라고? 엄마가 시키지도, 엄마는 분명히 연장 기간 제한이 없다 했는데 기간 제한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은데 네가 뭐라고? 3개월로 못 박아놓냐고. 그런 말이죠. 이것은 모법의 유인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범위를 확장한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치? 처벌 대상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 무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그 다음 판례. 자, 비슷한 내용이 요 밑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볼게요. 요 밑에 판례. 초등학교 졸업 이상,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이 부분 볼게요. 밑에 부분. 자, 자동차 운전 면허 처리 지침. 법률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이 그 제8조 1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단서 중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밑에 것부터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행령 49조 1항이 어떻게 규정해 놓았느냐면 여기선 시행령이 모법입니다. 자, 쭉 내려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49조 5번이 바로 뭐다? 시행령 조문입니다. 단서에서 신체 장애인 또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기 나오네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못 보니까요. 대신 구술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 준다 이런 말입니다. 필기시험 못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이기 때문에, 그치? 그럴 때는 필기시험 말고 구술시험으로 대체해서 운전면허증 주겠다라고 시행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을 받은 이 지침이, 이 하위법이죠.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 이 사무처리 지침이, 자, 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라 하면서 집단의 정의 내리기를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한 애들이다. 중퇴한 애들을 말한다. 이렇게 못 박아버려요. 분명히 모법은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지 학력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하위법인 지침 네가 뭐라고 초등학교 중퇴 이하를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한하냐고. 응? 이것이 바로 뭐다?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을 네 멋대로 한계를 설정해 버렸다는 거야.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처벌 범위를 확장했다 이런 말이죠. 분명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글을 모릅니까? 보통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하면 글은 대부분 다 알겠지만 어떤 희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글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론상. 그치? 그럼 이런 사람을 왜 너네는 이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포함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시행령 사무처리 지침이라고 하위법이 이런 애들은 구술시험 응시조차 기회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치? 이것이 바로 뭐다? 합리적 근거 없이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은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하는 일을 자식이란 놈이 네 멋대로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징벌의 일종인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랬는데요. 여러분 혹시 금지처분이 뭔지 아십니까? 금지처분은 요 징벌의 한 일종입니다. 그건 또 뭡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재소자들 있잖아요.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이제 징역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징역살이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사고를 쳐요. 다른 수용자를 구타한다든지
교도관을 구타한다든지 뭐 담배를 핀다든지 이 법규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징벌 받아요. 징벌을 어떻게 받느냐? 징벌실이라는 징벌 거실방이 있어. 독방입니다. 독방. 그 독방에 그 기간 뭐 예를 들면 뭐 기간도 있는데 보통 한 달이라고 할게요. 한 달 동안 금지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징벌실에 가서 금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반 재소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상당한 부분이 박탈돼요. 예를 들면 전화가 안 돼요. 누구 친인척이 접견이 오면 접견도 안 돼요. 당연히 TV 시청이 금지가 됩니다. TV 시청 안 돼요. 뭐 신문도 못 봐요. 뭐 일정한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그게 금지 처분입니다. 자, 그 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지 기간 중에 집필을 전면 금지했다는 이 부분을 시행령이 적고 있는데 분명히 행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잖아, 법. 지금은 행형법이라 하지 않고 형집행법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행형법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법은. 자, 요 법은 국회가 만든 거죠. 모법입니다. 시행령은 하위법입니다. 자, 모법에서 징벌의 일종인 금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금지 처분의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뭐 물론 금지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한 10대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적어놓으면서 집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법에서는 어떻게 적어놓고 있느냐면 자, 집필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필을 제한하고 있어. 제한. 여러분 제한과 금지는 다르죠. 그치? 제한과 금지는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집필을 그 중에서 금지인데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 콕 집어서.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법이 정하지도 않은 것을 하위법 네가 뭐라고 왜 전면까지 시키냐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전면 금지는 안 되고요. 제한으로 30일 내의 집필 제한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된 거죠. 자, 요 집필 전면 금지라는 것이 모법이 시키지도 아니한 것을 하위법이 네 멋대로 정했다고 해서 법률주의 위반이 된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